네, 안녕하세요. 밀테니 바이오텍 학술팀 강경희입니다. 우선 바쁘실 텐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의 라이트 시트 마이크로스코피 테크놀로지와 티슈 클리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티슈 클리어링인데요. 우선 티슈 클리어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미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라핀 블록을 만들고 또 이제 굉장히 얇게 2에서 3 마이크로미터 혹은 뭐 8 마이크로미터로 슬라이스를 하는 이유는 조직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깊게 투과할 수가 없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미징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티슈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불투명함을 낮추는 과정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직의 더욱 깊은 곳까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직을 투명화시킬 수 있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인데, 불투명하다는 사실 투명하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질의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굴절이라든지 반사라든지 산란 등의 빛의 성질에 의해 나타나는 옵티컬 액티비티에 의해서 물질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그림은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하는 유리막대 실험인데요. 이제 왼쪽은 유리막대를 그냥 물에 넣은 그림이고, 오른쪽은 유리막대를 벤젠과 에탄올이 2.3 대 7.7 정도로 섞인 그런 솔벤트에 넣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리막대의 굴절률과 벤젠과 에탄올의 이런 혼합물의 굴절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액체와 이 유리의 경계면에서 빛이 꺾이지가 않게 되고 저희가 이 경계면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유리막대를 투명하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면 물체의 굴절률을 같게 만들어주면 굴절, 반사, 산란 등의 옵티컬 액티비티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물질을 투명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리적인 성질을 조직에 빗대서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직이 불투명한 이유는 각각 다른 그런 컴포넌트들, 다른 굴절률을 가진 그런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조직을 보시게 되는데요. 일단 티슈의 구성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물, 단백질, 지방인데 물의 경우에는 굴절률이 낮은 편이어서 1.33 정도, 단백질의 경우에는 굴절률이 1.45에서 48, 지방의 경우에는 RI 값이 1.56 정도가 됩니다. 이런 이제 메인 컴포넌트들의 굴절률을 맞춰주시면 조직을 투명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슈 클리어링 메소드는 이제 큰 분류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뭐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젤 베이스드 클리어링 메소드 등으로 나뉘고 있고, 다만 이 세 분류의 클리어링 메소드는 모두 조직의 일부의 구성 요소를 제거를 하거나 뭐 교체를 하거나 뭐 모디파이를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굴절률을 케미컬리 호모지나이즈 하는 것을 동일한 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큰 분류에서 세 분류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 티슈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정말 다양하게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티슈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개발이 된 것은 이제 1900년대로 굉장히 오래된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이제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뭐 적용 가능한 밸리데이션된 organ들도 조금씩 다르고 또 이제 어떤 프로토콜은 조직을 수월은 시킨다든지 어떤 프로토콜은 반대로 슈링케이지 시킨다든지 하는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프로토콜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실험에 맞춰서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티슈 클리어링을 진행을 해주시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티슈 클리어링의 기법의 경우에는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큐빅이라든지 뭐 아이디스코, 클래리티, 그리고 ECI 베이스드 클리어링 정도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오르게닉 솔벤트 클리어링 메소드 중에서 ECI 베이스드 티슈 클리어링에서 파생이 된 그런 맥스 클리어링 키트인데요. ECI 클리어링의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고 또 이제 유기용매이지만 미국 FDA의 승인이 날 만큼 톡식하지 않은 물질로서 조직의 슈링케이지도 다른 유기용매에 비해 최소화가 되어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플로러센스를 오래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보시면 사실 지금 맥스 클리어링 워크플로우라고 보여드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솔벤트 베이스드 클리어링 메소드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은 조직 분리를 하셔서 픽세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실 거고요. 또 조직의 깊은 곳까지 클리어링 용액과 안티바디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퍼미어블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뮤노스테이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행을 해주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에탄올 등을 이용을 해서 디하이드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물이 들어가 있던 자리에 클리어링 리에이전트가 들어가면서 클리어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3가지 클리어링 메소드 중에서는 솔벤트 베이스드의 높은 굴절률을 가진 클리어링 리에이전트가 조직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서 굴절률을 매칭하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 클리어링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티슈 클리어링을 수행을 하실 경우에 총 실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직의 사이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헤미브레인의 경우에는 이뮤노스테이닝을 미포함하는 경우에는 약 5일 정도, 그리고 이뮤노스테이닝을 함께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12일 정도. 튜머의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클리어링만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브레인과 동일하게 5일 미만, 그리고 이제 안티바디 스테이닝 등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12일 정도가 소요가 되며 세레브럴 오르가노이드 혹은 다른 오르가노이드처럼 이제 작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각각 3일, 5일 가량이 소모가 됩니다.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쪼개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조직이 이제 슬라이드 되어 있는 그런 2D 상태가 아닌 3D로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스테이닝 과정, 이뮤노 스테이닝의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나머지에 소요되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티바디 레이블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우스로 실험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미 원하는 타겟 물질에 대해서 형광을 띠고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형광 이미징을 진행을 하기 위한 형광 레이블링이 필수로 수반이 되어야 하고 아마 티슈 클리어링을 진행을 해보신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챌린징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조직을 얇게 3에서 8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그런 얇은 슬라이드로 슬라이스 하셔서 2D로 이뮤노플로레센스와 같은 실험을 진행을 하시는 그런 과정의 경우에는 안티바디 레이블링의 경우에도 한 겹만, 한 레이어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반면에 이제 안티바디 레이블링을 3D 홀 올간에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평균이 아니라 최소한 120배가량 두꺼운 조직에 안티바디를 침투를 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디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시는데 가장 큰 시간을 소요를 하게 되시고 밸리데이션이나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에 가장 긴 시간을 소모를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사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마커에 대해서는 3D 이뮤노플로레센스용 안티바디를 옵티마이제이션한 프로토콜과 함께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정 몇몇 타사에서도
3D 이뮤노플루오레센스용 안티바디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마커에 대해서 티슈 클리어링과 호환 가능한 안티바디를 구매를 하셔서 실험을 진행을 해주시면 그게 가장 베스트이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사 이뮤노플루오레센스 3D 이뮤노플루오레센스 안티바디의 경우에는 FC 리전이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레어피니티 안티바디를 활용을 해서 백그라운드 시그널을 미니마이즈하고 또 이제 조직이 레이블링 가능한 점 또한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전체 티슈 클리어링 과정을 2스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뮤노스테이닝을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티슈 클리어링 스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이 그림은 이제 홀 브레인인데 디하이드레이션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티슈 클리어링 리에이전트에 브레인을 담가 두시기만 하면 이렇게 조직이 안쪽으로 이제 그 클리어링 리에이전트가 스며들면서 즉시 투명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가운데 부분까지 투명화가 완료가 되는데 한 4시간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 다른 비디오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 Light sheet microscopy enables an unprecedented three-dimensional view of whole organs and tissues by turning the sample transparent before imaging. Using the ultramicroscope,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most efficient tissue clearing techniques. Within a few steps, the tissue is perfectly cleared. After dehydration, the sample is transferred into the clearing solution. Rendering your sample transparent only takes 4 hours incubation at room temperature. Now it is ready for light sheet imaging with the ultramicroscope. 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티슈 클리어링 과정이나 시간이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굉장히 번거롭게 많은 과정이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 보시면 그냥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용액을 갈아주시고 그리고 인큐베이션만 수행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실험에 대해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티슈 클리어링 샘플을 준비를 해주시고 나서 라이트 시트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보다 큰 사이즈의 조직을 빠르게 3D 이미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라이트 시트 마이크로스코피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시트 플로레센스 마이크로스코프 LSFM 혹은 이제 Selective Plan Illumination Microscope이라고 해서 SPIM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라이트 시트는 말 그대로 라이트로 이제 평면을 시트를 만들어서 이미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이미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라이트 시트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컨포칼 현미경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컨포칼은 이제 컨이 togethe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컬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together, 점으로 닷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미징을 진행을 하는 기법을 컨포칼 현미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라이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라이트로 시트를 만들어서 광시트를 만들어서 이미징을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루미네이션 되는 면적 자체가 넓어서 큰 조직을 이미징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라이트 시트 마이크로스코프는 일루미네이션과 디텍션 되는 그런 각이 90도를 이루어서 이미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90도 프린시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미징이 되는 챔버를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오렌지색 챔버 안에 클리어링된 조직이 마운팅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일루미네이션이 양쪽 옆에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캐비넷 안에 일루미네이션 되는 유닛이 들어있어서 라이트 시트가 일루미네이션이 되고 위쪽에 옵젝티브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디텍션 되는 방향은 90도로 위쪽 방향에서 디텍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 색깔 빛이 라이트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3D로 이미징을 진행을 할 때 G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하나하나의 스택을 쌓아가면서 이미징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에 보시면 그린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조직에서 일루미네이션 되는 영역이고, 이 데이터들을 TIFF 파일로 한 장 한 장씩 쌓으시고 리컨스트럭션 하심으로써 3D로 데이터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라이트 시트 현미경은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 현미경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일단 프로테인이나 바이러스 등의 나노 단위의 이미징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사용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위에 단위로 뭐 이제 조직 내에 뭐 박테리아나 조직에서 셀 이미징을 진행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피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살아있는 뭐 조직 이미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마우스에서 특정 조직을 라이브 이미징을 하신다거나 할 때는 이제 포토톡시시티가 조금 낮은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를 사용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물 개체 단위의 이미징을 진행을 하시거나 큰 사이즈의 조직을 이미징을 하시는 경우에는 펫, 뭐 MRI나 CT 등을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의 티슈 클리어링 기법과 그리고 이제 클리어링을 진행할 샘플을 이미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프 장비의 사용은 이렇게 이제 홀 로덴트 개체 혹은 이제 조직 수준의 이미징을 진행을 하실 때 그 안에 세포 단위까지 분석이 가능한 레졸루션을 가짐으로써 컨벤셔널 메소드 사이에 갭을 메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어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라이트 시트 이미징 기법을 통해서 제브라피쉬와 같이 클리어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미 투명한 개체들은 인비보 라이브 이미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의 울트라 마이크로스콥에서는 어떻게 라이트 시트가 일루미네이션이 되는지, 어떻게 옵틱 파트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큰 조직의 이미징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고 계시는 그림은 마우스 엠브리오인데, 사실 우선 large 샘플을 이미징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클리어한 샘플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쉽게 이미징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완벽하게 샘플을 클리어링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엠브리오 샘플을 클리어링을 한 다음에 이미징을 위해서 하나의 일루미네이션을 주었을 때 이렇게 눈처럼 클리어링이 어려운 부분은 뒤쪽에 섀도우가 지게 되는, 빛이 전혀 투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바디 쪽을 보시더라도 빛이 투과가 적게 되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차차 그레디언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라이트 시트를 양쪽에서 더 준다면 섀도우도 어느 정도 미니마이즈가 되고 그레디언트도 개선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의 일루미네이션을 더 주신다면 호모제너스한 일루미네이션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클리어링이 완벽하게 된 샘플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라이트 시트를 1개를 줄 건지 2개를 줄 건지 뭐 4개를 줄 건지 뭐 6개를 전부 다 줄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NA 값을 조절을 해서 라이트 시트의 thickness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NA 값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개구수가 높은 거죠.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NA 값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가운데 쪽을 잘 보셨을 때 얇은 라이트 시트를 만들어서 G스텝 레졸루션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NA 값을 낮춰주면 이제 조금만 열어주는 거죠. 그럼 가운데 보시면 웨이스트가 두꺼워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 값이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라이트 시트를 두껍게 만들어서 lower G 레졸루션을 가지지만 뭐 두꺼운 G 스텝 간격을 가짐으로써 큰 샘플에 적합한 이미징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이제 3D로 이제 G 스텝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 그런 스트릭이 생기지 않게끔 이미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G 레졸루션을 improve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다이나믹 호리존탈 포커싱이 있는데, 말 그대로 다이내미컬리 호리존탈 포커싱이 움직이면서 이미징을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미징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현미경에서 갖는 리미테이션 중 하나가 포커스가 맞는 부분은 이제 이미징이 되는 에리아에서 굉장히 일부분을 차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포칼로 이미징을 진행을 하실 때는 점으로 포커스가 맞기 때문에 이제 가장 파인하게 포커스가 맞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 그리고 양쪽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이제 포커스가 흐려지는 그런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을 텐데, 라이트 시트는 양쪽 옆에서 일루미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부분이 포커스가 맞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울트라 마이크로스콥의 경우에는 하이 레졸루션의 굉장히 좁은 면적을 가진 라이트 시트가 호리존탈리 무빙을 하면서 이미징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미징을 한 데이터를 머지를 해서 파이널 리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G 레졸루션을 임프루빙해서 조금 더 좋은 데이터를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파인하게 얻어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징을 진행을 하는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프 시리즈 중에서 가장 레이티스트 버전인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프 블레이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프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모든 라이트 시트 마이크로스코프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사이즈의 샘플을 이미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또 이제 한 번에 조직을 마운팅을 하실 때 멀티플 샘플이 마운팅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5개 정도까지 마운팅이 가능하고, 한 번에 또 이제 포커스를 잡아놓고 이미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샘플 마운팅이라든지 포커싱을 진행을 하실 때 이번 부분들이 그런 오토메이션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모든 클리어링 리에이전트와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멀티 이머전 렌즈를 사용하는 옵틱 파트 또한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린 이 3가지 장점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현존하는 모든 라이트 시트 마이크로스코프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조직을 이미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챔버 사이즈 자체가 저희가 이제 물론 더 큰 그 챔버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노멀 챔버 사이즈 같은 경우에 가장 긴 폭이 이제 12.9cm로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작은 오덴트의 홀 바디도 마운팅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작은 사이즈의 조직을 여러 개 이미징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에 5개 샘플까지 마운팅 하셔서 이미징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배치 모드라고 하는데, 배치 모드를 진행을 하실 때 이제 여러 개의 조직을 나열시켜서 마운팅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샘플마다 포커스가 다르게 잡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채널이 바뀌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다르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원하는 G스택 레인지를 지정을 하고, 또 이제 형광의 채널 세팅을 진행을 해주시고 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 조직에 대한 이미징이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장비가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직을 챔버에 장착시켜 주시기만 하면 샘플 마운팅이라든지 뭐 다시 샘플을 꺼내는 그런 릴리즈 과정, 뭐 이제 오브젝티브 렌즈를 바꿔주는 그런 과정 등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클릭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포커스 또한 오토 포커싱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실험을 진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오퍼레이터 분이 이제 운행을 해주시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직접 사용을 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편하게 장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틱 파트의 경우에는 저희 이제 옵젝티브 렌즈는 크게 1.1x, 4x, 12x 매그니피케이션 렌즈를 기본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렌즈는 이제 0.6배 줌 아웃 그리고 2.5배까지 줌 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1.1x로 0.6배 아웃 하시면 최소 배율은 0.6배 정도. 그리고 이제 최대 배율은 12x로 이미징을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30x까지 이미징을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신 장비입니다. 또 이제 저희가 MI 플랜 오브젝티브 렌즈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MI 플랜은 이제 멀티 이머전의 약자이고요. 멀티 이머전 렌즈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모든 배율의 이 렌즈들이 굴절률이 1.33인 물부터 그리고 클리어링 리에이전트 중에 굴절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용액인 1.57의 굴절률을 가진 용액까지 현존하는 모든 클리어링 리에이전트와 호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작은 조직에서부터 큰 사이즈의 조직 혹은 이제 엔타이어 마우스까지 일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 데이터는 첫 번째로는 이제 뉴로사이언스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재 지금 영상이 틀어지고 있는데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클리어링을 진행을 했고 노란색으로 Ki67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타3 튜블린이 이제 사이언 컬러, 삭스2가 마젠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약물 처리군과 뭐 처리하지 않은 군에 대해서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얻었던 데이터가 되겠고요.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홀 브레인을 이미징을 했던 데이터이고요. 파킨슨 디지즈 모델로 도파미너직 뉴런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조금 이제 줌인을 해서 보는 영상을 보시면 이 싱글 뉴런 하나하나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명확하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셀 단위 하나하나를 컴퓨테이셔널리 아날리시스를 해서 분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요렇게 셀 하나하나를 점으로 잡아서 컴퓨테이셔널리 아날리시스를 진행을 하고 셀 카운팅을 해서 헬시 마우스와 파킨슨 디지즈 모델을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10x로 이미징을 진행을 했고 1 마이크로미터 스텝 사이즈로 마우스 콜텍스를 이미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콜텍스 뉴런이 이제 엑손 줄기가 전혀 끊어지지 않고 이미징이 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와 같이 싱글셀 단위의 컴퓨테이셔널리 아날리시스를 진행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얇고 가느다랗게 나타나 있는 그런 엑손 줄기들에 대해서 트래킹 또한 가능한 정도로 이미징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이제 온콜로지 쪽 데이터인데요. 판크레아틱 칼시노마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렛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카티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으로 나타나는 게 GFP 튜머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렌지 컬러로 블러드 베슬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카티를 이용을 한 고형암 치료를 진행을 할 때 카티셀이 고형암을 타겟으로 할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셀 가까이 위치할 수 있는지 요즘 논문들에서는 카티셀이 어느 정도로 튜머셀과 가까워졌을 때 이 셀이 이펙티브한 셀이다라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컬라이제이셔널한 정보를 같이 얻어가시기 위해 진행을 했던 티슈 클리어링 그리고 이미징이 되겠습니다.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홀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미징을 진행을 했는데 이 신경계 뉴런이랑 블러드 베슬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용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린 컬러가 뉴런인데 사이1이 레이블링 되어 있는 마우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요렇게 싱글셀 단위로 하나하나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을 또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캔서 이뮤노세라피와 관련된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홀 마우스 티슈 클리어링과 함께 라이트 시트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항체 드럭 타겟 디스커버리에 이용을 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Despite recent medical advances, cancer remains a major cause of death. More than 90% of patients die from metastases spreading throughout the body rather than from the primary tumor. Treating metastatic cancer successfully requires that anti-tumor drugs can reach and eliminate multiple metastases throughout the body. Unfortunately, this is often not the case. This shortcoming of cancer drugs is often discovered only during clinical trials, because researchers have so far lacked methods to visualize the tumor-targeting ability of drugs with sufficient sensitivity and resolution to identify the most promising candidates during preclinical development. For example,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bioluminescence imaging can detect large tumors, but fail to detect hundreds of smaller metastases that can also be lethal. Crucially, these methods cannot evaluate whether a drug candidate actually reaches all small metastases. To overcome these major challenges, we developed DeepMac, a deep learning-based technology that enables the detection of even the smallest metastases throughout the entire body of a mouse. In addition, DeepMac allows monitoring which metastases are targeted by a drug and which are not. But how does this technology work? DeepMac stands for Deep Learning-Based Metastasis Analysis in Clear Tissue. It consists of two major steps. 1. Whole mouse bodies are rendered transparent using a tissue clearing method called VDisco. The transparent mice are then imaged in 3D, allowing visualization of all metastases and even single disseminated tumor cells. 2. Newly developed deep learning algorithms are used to detect all cancer metastases and to analyze their targeting by drugs. Using this new technology, we successfully revealed hundreds of small metastases throughout the mouse body, which were not detectable by other methods. DeepMac also enabled us to see exactly which cancer metastases were targeted by a drug candidate and which ones were missed. These analyses showed that the antibody-based drugs, which are among the most effective treatments available, can miss as many as 30% of the small metastases. We analyzed metastatic spread in lung, breast, and pancreatic cancer models using this new technology. It also enabled us to observe how the metastases spread through the body at different time points. Today, only around 5% of new drug candidates in oncology are successful. We believe that application of DeepMac in preclinical model systems will improve the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better drug candidates for clinical trials in an unprecedented way. Thus, DeepMac can help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cancer drug candidates and potentially save many lives. 네. 그래서 이 영상이 무려 이제 2019년도에 셀에 퍼블리시가 되었던 영상인데, 저에게 굉장히 영감을 줬던 영상인데, 보시면 이제 뭐 펫이나 CT 등을 통해서 이미징을 할 경우에 레졸루션의 한계로 인해서 스몰 메타스태틱 튜머에 대해서 이미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이로 인해서 타겟 드러그가 메타스태틱 튜머에 어느 정도로 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이제 딥맥이라는 테크닉을 통해 그리고 이제 홀 마우스 클리어링 메소드를 통해서 스몰 메타스태틱 튜머 리전에 대해서 타겟 드러그가 어떤 에피션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투명화 기술을 함께 사용을 하시고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프와 같은 라이트 시트 이미징을 통해서 홀 사이즈의 티슈뿐만이 아니라 전체 조직 단위의 이미징이 가능해지고 또 이에 따라서 세포의 그런 스페셜한 정보와 함께 또 컴퓨테이셔널리 아날리시스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영상과 함께 제가 오늘 소개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추후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좀 영감이 되고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